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이른바 윤한 갈등이 7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이제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뭐 사실상 이제 내전 상황을 방불케 했었는데 일단 좀 휴전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동훈 대표는 SNS에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인적 쇄신 또 김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을 약속하셨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인 걸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글을 잇따라 3건을 올렸습니다. 이제 총구를 야당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최전치를 경신하는 등 여권 공멸 위기 앞에서 일단 당정 갈등을 자제하고 반 이재명 전선으로 보수 결집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14일 목요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도 나섭니다. 표결 없이 아마 합의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다만 친윤 그룹 안에서는 한 대표의 이런 특별감찰관 추천이 야당의 탄핵 추진에 빌미를 제공한다는 또 부정적 여론도 일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이제 포지션을 잡은 것 같아요. 고진석 대변인. 네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패턴이 예. 계속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사실 공통된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계속 충돌하는 것 같고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뭐 분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제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것을 나중에는 받아들이는 그런 그 양상을 계속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좀 이제 투박하기도 하고 과정에서 이제 파열음이 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민심 쪽에 좀 더 가까이 여당은 민심에 이제 좀 더 가까이 있게 마련, 감수성이 더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이제 한 대표가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결국 그 방향으로 가 있더라. 이게 길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정 간에 바람직한 양상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할 때도 그런 양상이었고요. 독대를 요구했다가 뭐 그 과정에서 뭐 그랬다가 결국은 독대가 이루어진 것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기자회견한 내용들의 답변을 하루 이틀 지나서 이렇게 곱씹어 보면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었던 내용들이 거의 다 사실 반영이 됐어요. 거의 다 이제 수용이 된 거란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그것을 한동훈 대표가 요구해서 받아들이는 그 모양새에 대해서 좀 탐탁지 않으셨던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것이 민심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제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실천이 중요하다. 쇄신의 의지는 어느 정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실천으로 빠르게 속도감 있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 이제 민심이 앞으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가 달려 있다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일단 며칠간의 그 속도를 보면 꽤나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사에서도 그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됐었던 전직 비서관 2명의 공공기관 인사 이것이 사실상 이제 철회가 빠르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개각도 벌써 이제 명단이 나오면서 이제 준비가 되기 시작했고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도 이번 순방 안 가는 것으로 이제 빠르게 결론이 내려졌고 그래서 이런 속도로 빨리 이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네. 우리 호 대변인은 이제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일관된 행보였고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로 잘한 것 같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간의 어떤 소통이 그동안에 매끄럽지 못했는데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해석에 따르면 본인의 제안을 대통령이 권위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을 했지만 실제 그럴까? 그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만 하더라도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당내 친윤계에서는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야당의 또 다른 빌미를 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당의 정체성으로 거론해왔던 북한 그 재단 이사 임명과 별개로 조건 없이 수용한 게 아니다 이런 해석이 또 나와요. 때문에 의총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아주 매끄럽게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확인해봤더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공식 일정이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기자들한테 곤란한 질문을 좀 안 받으려고 질문을 받게 되면 또 그 기질상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아마 피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도 지난 기자회견이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썩 만족스럽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각에서는 뭐 기자회견을 보다 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지는 않고 결국 이제 여론의 향배, 민심의 향배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지난 그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평균적인 민심은 아니 뭐 저런 정도 얘기하려면 무슨 기자회견을 하냐. 오히려 중요한 어떤 국가적인 문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지극히 사사롭게 반응하고 국정을 마치 집안이라듯이 그렇게 사사롭게 처리해 왔다는 것에 더 국민들이 분개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명태균 씨가 지난 주말 사이에 창원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서 또 다른 어떤 무슨 뭐 이런 녹취나 이런 것이 터져 나온다면 여론은 다시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난 기자회견 정도 가지고 과연 이제 이 민심 위반을 되돌릴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시적 봉합이긴 해도 이게 궁극적으로 당 간에 뭔가 이게 힘을 모으고 뭐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어쨌든 당분간 좀 키를 낮추고 있지만 결국 민심의 향배에 따라서 또다시 대통령실과 각이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예. 그러니까 어떤 일보 후퇴, 그러니까 일시적 휴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보태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면은 잘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전략적 판단은 아닌 것 같고 네. 수사팀장 윤석열의 그늘 아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한동훈의 자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한동훈 대표가 소셜 미디어에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그 뒤에 반응을 보니까요. 정통 보수 평론가들조차도 뭘 사과했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부산일보 기자의 저는 그 질문이 촌철살인이었다고 생각해요. 뭘 사과했느냐.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정확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 여사 활동 중단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가 없었는데 예. 그 후속 조치로 이번에 해외수만 안 간다. 이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특별감찰가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치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본인의 그 능력의 한계인지 아니면 정말 너무 눈치를 살펴서 그 그늘을 벗어 못하고 있는 건지 근데 아쉬움이 좀 들고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 주변에 참모들로 있어요. 제 지역에 있는 어떤 분도 하여튼 핵심 참모인데 정말 제가 전화 걸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저 참모 보좌를 하면 안 된다. 대표가 그 얘기를 하고 치고 나갈 때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그 이런 보도도 있죠. 윤석열보다 지지율이 낮다. 이런 한계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큰 정치인들은 보통 어려울 때 다 치고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 시점에 못 보여주고 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오늘 민주당이 조금 전에 보면은 그 특검 수정안을 그 들고 나왔는데 이거 다시 또 압박받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3자 추천안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 없어졌고. 그래서 저는 이 보수 진영을 아끼는 사람들은 이 정말 그 쓴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 보수 진영이 지금 언제부터인가 이게 그 오염이 돼가지고요. 본인들에 대한 쓴소리를 자꾸 내부 총질로 얘기 듣고 단합을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건 민주당에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네. 네. 자, 장윤주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차후에 또 다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일은 없을까요? 글쎄요, 뭐 앞으로의 일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뭐 또 각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어찌됐든 봉합을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뭐 실천론 이런 걸 강조하는데 저는 이 실천도 대통령의 어찌됐든 사과에 이은 어찌됐든 실천으로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했는지 그거는 확정하지는 못하시겠는데 어쨌든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뭐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뭐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된다. 어찌됐든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통령의 말씀이 민심에 미흡했고 구체적이지도 않았고 속도감도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구체감 있고 속도감 있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봉합을 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정도까지만 하자라는 거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 눈높이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의 그리고 대통령실의 집안 문제들, 특히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사실 본질적으로 해결됐다라고 보시는 국민들 저는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덮고 가자 이거로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이제 돌변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정치 공세하는 것 당연히 집안 싸움 이런 거 보여주기 싫으니까 외부로 시선 돌리는 거 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도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야당을 공격하는 것 이거 뭐 별로 공감 있거나 진정성 있게 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자 다양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우선 한동훈 대표를 격려하는 의견입니다. 한 대표가 일단 휴전 전략 잘 잡은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적전 분열은 안 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인적 쇄신, 특별감찰관 지명 얼른 합시다. 이런 의견. 한동훈 대표님 힘내세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과연 근본적 봉합이 될까? 윤한 갈등 일시적 봉합 같다. 이런 우려를 올려주셨고요. 특별감찰관 말장난이다.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본질적 의견 주셨고 또 한동훈 대표 자 수준 있게 특검 갑시다. 쫄면 핫바지 된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 외에 당정 갈등 봉합이 야당은 상당히 실망스러울 것 같다.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다. 이게 무슨 엄청난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호준석 대변인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정 갈등 봉합이 야당에는 뭐 상당히 실망스럽다. 근데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 그게 맞는 거냐다. 한동훈 대표의 지금 끌고 가는 그 방향이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기대치에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런 마음을 내비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날 그 장시간 말씀하시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국민들이 기대하셨던 부분에 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굳이 저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어떤 대목에서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면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었던 국민의 민심의 그 눈높이에서 요구했었던 것들이 사실은 다 받아들여졌어요. 첫째 이제 사과를 요구했었잖아요. 근데 그 지금 두 분은 그 사과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뒷부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처신에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과드린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무조건 잘못이다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저와 제 아내의 처신이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 것이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된 그 요구가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요구했는데 이거 사실은 사실 거의 다 전폭 수용된 것이죠. 앞으로도 정말 국익에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면 안 하겠다. 그리고 바로 남미 순방에서부터 가시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특별감찰관 사실상 이제 그 수용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 목요일 저희 당은 의총에서 이거 뭐 합의해서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요. 야당만 받아들인다면은 바로 이제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사 문제에서도 구체적으로 그 두 명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독대 자리에서 그 두 명의 전직 비서관 그 두 명의 인사가 바로 다 철회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 나가면은 앞으로 당정 관계가 앞으로도 그냥 만나서 막 기분 좋고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가진 않겠죠. 앞으로도 또 비슷한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와 결론은 그래도 조금 느리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더라라는 것을 본 그런 그 과정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